차장님이 보시기에는 금리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AI 성장 둔화라는 이 키워드가 가장 시장을 지금 짓누르게 될 것인지, 어느 쪽으로 좀 무게감 두고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것은 네. 사실 뭐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원래 나와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명분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금요일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엔 경기가 괜찮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인상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들이 자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좀 생기지 않을까.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부정적인 흐름, 부정적인 낌새가 많이 만들어졌었던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밀렸지만 제가 그냥 좀 단정지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나온 내용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지금 논의가 됐었던 것은 미국의 절대금리 자체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지,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명분이, 근거가 경제가 좋을 것이다,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것은 부담이 되겠지만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는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밀릴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이 AI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저는 당황스러운 게, 뭐 지난주까지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어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완전히 훼손이 됐느냐 라고 한다면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소캠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메모리 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메모리 용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소캠 모듈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쨌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걱정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팩트를 보자면 지금 뭐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은 전 너무 특이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장이 많이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많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밀리는 과정에서 뭐 반대 매도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겁먹는 것은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검은 월요일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좀 우려는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미증시도 그렇고 차익 실현의 빌미를 찾았다라고 보는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자체도 일단 경기가 좋은 가운데 물가를 잡기 위한 또 일시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관련돼서 정점 관련된 이야기도 불과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다가 며칠 상간에 이렇게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는 건 좀 너무 과했다라고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월요일날 증시는 당연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시기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살짝 궁금해졌어요.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막상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럼 일부 종목들을 매도하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매도하고 현금을 좀 확보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음 시장을 한번 모색을 해보는 부분이 더 좋은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펀더멘털은 견고하니까 관망하면서 버티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런 고민은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일 우리가 아침에 뭐 매도를 해서 종목을 교체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어쨌든 어제 일이 터졌죠. 일이 터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밀려서 출발하느냐입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개파락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면 사실 저는 매도 실익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최저점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너무 급하게는 대응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현금 여력이 있으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현금 여력이 거의 없으시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종목 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한 분들 외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는 수익권이 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밀림이 내려왔을 때 손실이 난다면 그건 이제 매수를 좀 고점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근데 비중이 만약에 낮다면 다른 종목들을 매도해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선주를 가지고 있거나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코스닥 종목군들이라든지 좀 더 쉽게 비유를 해드리자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20%씩 30%씩 밀린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가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초가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정도 밀려서 출발이 되면 저는 전체적으로 자율적인 대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내가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넘어가실 필요도 있지만 실적이 나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실적이 나오는데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교과서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안 밀린다라고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안 밀리면 그때는 매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시초가가 많이 밀리면 매도 실익이 낮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신용을 사용하셨으면 매도를 하셔야겠죠. 근데 신용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의 시초가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의 저점은 다음 주 중에 회복을 한번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너무 투매에 동참하지는 마시고 다만 시초가가 많이 안 밀리면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뭐 트럼프가 갑자기 뭐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다음 주에 취임 1년 돼가지고 이제 연사가 있을 텐데 어떤 발언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월요일 날 시초가가 많이 안 밀리면 전 그때는 그래도 대응. 근데 시초가가 많이 밀리면 그때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히려 많이 빠지면 매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이 빠지면 오히려 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망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생각보다 소폭의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대응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회복력이 빠른 섹터로 옮겨가는 거, 실적이 잘 나온 섹터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 어쨌든 브로드컴이 야기한 우리가 고점론에 대한 이거를 직면하긴 했어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견조한데 여전히 수요가 견조한데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 단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라클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이번 달 말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으로 빠르게 되반등이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미증시에서부터 빠르게 반등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돼서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편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앞서서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급하게 던질 수도 있겠죠.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불편한 시장을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전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배짜리 ETF가 상장이 될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인버스 상품도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좋지만 빠질 때는 좀 무섭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반도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낙폭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좀 못 드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환율이 뭐 역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막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살펴보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100조 정도를 매도를 했더라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밸런스를 조정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는데 그 금액 자체가 60조, 70조, 100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외국으로 나가면 당연히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하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오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환율이 금융위기 때보다 많이 올라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시장의 경제 자체가 무너져서 우리나라를 팔고 나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짜여져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매도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명분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환율당 같은 경우는 저는 환율이 많이 안정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뭐 당국에서 개입을 하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환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고 왜 그러냐면 당국에서는 환율 개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잡기 위해서 체력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자금을 많이 써서 환율을 잡는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환율을 잡았습니다. 근데 또 올라가면 어떡해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개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격하게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환율이 올라온 거에 대한 명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월요일이나 화요일 우리가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뭐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조건 저점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10% 넘게 하락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6, 7%, 10%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든지 최근에 ETF가 상장이 되면서 2배짜리에 접근하신 분들, 좀 공격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나기 때문에 매도를 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낙폭이 5%, 7%,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론보다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거기서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좋은 종목들을 매도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게 내가 신용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전체 계좌에서 50% 넘게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월요일 날 무조건 저점이 나온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월요일, 화요일만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되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되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젠슨왕도 있고요. 우리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지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었거든요. 근데 4.5%가 넘어가면 트럼프도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어떤 식으로든 봉합을 하려고 할 거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왔다라고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데 제가 좀 따져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높았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5월 18일, 19일이거든요. 5월 19일 날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가장 높았는데 그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몇 포인트였냐면 코스피 기준으로 7,27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가장 높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7,200포인트였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에 비해서는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많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흔들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있고 내가 뭐 좀 여력이 있다면 버텨볼 만한 시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주식이라는 게 펀더멘탈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엄청난 투매가 나올 거고 굉장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는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버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참 심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심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시장은 어렵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 관련돼서도 뭐 당국의 개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쉽지는 않고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만 이런 환율의 상승이 우리나라 기업이 워낙 돈을 또 잘 벌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것도 일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멘탈을 꽉 붙잡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 부분도 궁금하긴 해요. 걱정되고 우려되는 일정 중에 한국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11일에 있고요. 그리고 10일에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을 더 확대시킬 수 있고 수급적인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일정들이 또 하필 이번 주에 줄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우리가 아무리 멘탈을 잡는다고는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CPI 결과 그리고 동시만기일 날 수급의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펀더멘털을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거겠죠? 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이 없었다면 저는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땐 무조건 주식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무조건 주가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일단 한번 피하고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시장에 들어온 지 2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20년 동안 항상 느꼈었던 것이 아무리 시장에서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도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가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버티기 어려운 수준까지 밀렸다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줄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그래도 좀 뉘앙스가 다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단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급이 지금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달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업종지수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일단 비중을 줄이고 봅시다.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분명히 어려울 것이고 특히 주 초반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제 희망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반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을 잘 하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조업체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몇 천억 정도 되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익이 200억이면 시가총액이 1조는 훌쩍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죠. 1조도 넘을 수가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PER로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3천억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00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500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멀티플을 부여할 때 과거의 사이클 산업과 비교를 해서 혹은 마이크론과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멀티플이 6배, 7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입을 해보면 지금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다음 주에 크게 밀리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신용을 많이 사용을 하셨거나 제가 얼마 전에 타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LG전자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어떠냐라고 여쭤보셔가지고 요거를 혹시나 차트를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전자라는 기업은 지난 1년 중에서 지난 2년 중에서 지난 3년 중에서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 외에는 지금 수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며칠 동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추격 매수했다라고 하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라든지 대응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좀 저점대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의 개파락이 크게 나오면 매도 실익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저점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전에 CPI랑 또 한 가지 옵션 만기를 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씩 이제 방송을 보면 옵션 만기니까 조심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 올라갈 시장이 하락하고 하락할 시장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일시적인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일시적인 변동성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은 한쪽 종목에다가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신용을 사용했거나 미수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일반적으로 가용이 자그마한 현금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면 전 다음 주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음 달을 본다면, 다다음 달을 본다면 저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것은 일단 실적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가장 근원되는 부분은 경기가 탄탄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환율도 보고 계시고 금리에 대한 그 방향성도 보고 계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달러원 환율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이 키워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만, 지금은 반도체 호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래도 좀 상쇄를 시켜주고 있다. 긍정적인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과 섹터별로는 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LG전자를 좀 언급해 주셔서 이 부분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젠슨항의 방안을 두고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이 선물이 만족스러웠다.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들이 협력한다라는 건 엄청 큰 일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는 역시 세일즈맨이다. 그죠. 우리나라에 세일즈하러 온 거고 우리나라한테 뭔가 이익을 주려고 온 것이라기보다는 본인 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왔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더 묶어두기 위해서 온 부분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젠슨왕 CEO도 무언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젠슨왕이 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젠슨왕이 얻을 게 있어서 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 금요일 날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많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마지막에 현대차 그룹주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장중엔 좀 올라오다가 장후반부엔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주라고 말하는 기업들을 가만 보시면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5월 29일 날 고점이 220만 원입니다. 220만 원이고 목요일 날 종가가 160만 원이거든요. 삼성전기가 3일 만에 25%가 하락을 한 거예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30% 정도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겁을 먹는 게 맞고 무서운 게 맞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정을 지난주에 받았다라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밀림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LG그룹들 같은 경우도 지금 LG그룹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실망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역시 LG그룹인가 이런 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LG그룹이 이번에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성장 동력이 붙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LG그룹이 뭘 한다라고 해도 저게 과연 돈이 될까? 혹은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성장 동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분석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금이 들어왔죠. 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LG그룹들 같은 경우는 수년 만에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예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LG전자라든지 LG그룹주들이 언제 시세가 강하게 나왔냐면 2016년도, 2021년도 이때 시세가 좀 나왔더라고요. 벌써 5년이나 된 일들인데 그 이후로 지금 5년 만에 6년 만에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젠슨왕 CEO가 굉장히 뭐 타겟팅을 해가지고 좋은 내용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20% 정도 받은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밀린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어쨌든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과도하게 젠슨왕 효과를 기대했던 종목들이 좀 20-30% 정도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야기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젠슨왕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언급됐던 그 기업들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자금이 들어온 LG전자를 좀 한정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딱히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원래 우리나라가 잘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잘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젠슨왕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수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냥 반도체는 원래 좋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왔을 때 저는 반도체는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독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GDR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예탁 증서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ADR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유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GDR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뭐 거래 대금이 적어서 많이 밀렸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밀릴 겁니다. 하지만 밀리면 저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 맞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올라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매수를 못 해놓으면 올라갈 때 또 따라붙기도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젠슨왕 CEO 그런 효과가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뭐 LG전자라든지 LG그룹주라든지 두산그룹주라든지 뭐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기업들도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요일 날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왔다가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날부터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조정이 3거래일째 이어진다면 전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룹사 모두 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면서 부각이 됐었던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대기업들이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대형주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저는 그래도 매수의 기회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느냐? 아닙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느냐? 아닙니다.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 부담이 되죠. 제가 아까 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서 환율이 오른 겁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명분에서든 환율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환율이 만약에 1,600원까지 간다, 1,700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환율이 여기서 더 튈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매크로 세계가 과거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7,200포인트, 7,300포인트일 때보다 지금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7,500포인트,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코스피가 7,300 정도까지도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지금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8%에서 10%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까지 밀리면 저는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거기까지 안 밀리는 게 베스트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일단은 그래도 펀더멘탈 기반으로 한다면 다음 주 초에 저점을 어느 정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대통령 취임사도 있고 그 연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 경직이 이제 다음 주 초를 지나서는 나와줄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주에 불안한 일정은 많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일정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러면 이 부분도 시장 참여자분들은 궁금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만 항상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시장이 올라오면 반도체가 가장 빨리 올라올 거고 반도체 이야기만 온통 도배가 되는데 또 막상 반도체만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방산, 조선 그리고 이번 주에 오히려 반도체가 쉬어갈 때 어디가 움직였나를 한번 살펴보면 소비 쪽이 강했습니다. 소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그래 다 같이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거야. 근데 반도체만 조정이 나오진 않을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진 않을 수 있잖아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섹터 차장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전 일단 다음 주에 다 같이 밀리면
너무 지겹겠지만 반도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첫 번째다. 물론 저도 이번 주 중에는 저도 어디를 굉장히 눈여겨봤냐면 전 조선주를 굉장히 눈여겨봤거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AI라는 내러티브도 어느 정도 붙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가 많이 못 올라왔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총 상위 주단에서 못 움직인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HD 현대중공업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조선 쪽을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다 같이 밀리면 반도체가 1순위, 그 다음에는 조선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소비주들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다 같이 밀린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는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와 조선 쪽을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지난 목요일이랑 금요일 날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금융 투자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가파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ETF 자금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받아주지 않는다면 주가가 쭉쭉쭉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투매에 동참하시기보다는 좀 버텨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뭐 반도체도 좋습니다. 바이오도 좋습니다. 로봇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주식에 100%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현금 비중으로 20%에서 25% 정도는 남겨두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시장이 밀리는데 나한테 현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할 때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점에서 매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전 그래도 좀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초가가 너무 많이 밀리죠. 그거 보고서 매도하시면은 쭉 밀리면서 최저점 매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래 대금이 정말 적은 기업들, 시가총액이 정말 낮은 기업들을 매매하고 계시다면 저도 걱정이 돼요. 그건 이제 매도하면은 호가가 얇아가지고 쭉 밀려버리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넥스트레이드라든지 본장 개장하기 전에 동시호가에서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거는 다 반대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 매도는 하한가로 주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너무 겁먹고, 그러니까 신용을 쓰셨거나 뭐 미수를 쓰셨거나 하면은 대응을 하셔야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마이너스 25%에 매도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조금 더 버텨보면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다음 주에는 좀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일단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반도체.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만약에 시초가가 많이 안 밀리면 시초가의 인버스를 공략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버스라는 것은 여러분 오래 보유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매수하고 나서 당일에 2, 3% 정도 수익이 나면 그때 챙기는 게 맞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엄청나게 밀릴 것이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인버스를 매수해야겠죠. 근데 인버스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주체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그냥 지수 인덱스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주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진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신용을 혹시라도 사용하신 분들은 일단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짚어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금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현금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실적이 좀 담보가 되어 있는 종목, 뭐 100%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숫자를 잘 찍어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패닉셀에는 동참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면서 이 기업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날 국내 증시 뭐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아직 뚜껑을 열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일요일 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발생될 수 있는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희망 회로를 돌릴 수는 없겠지만 무작정적으로 그래도 뚜껑을 열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월요일 날 증시를 어떻게 생각을 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 하루만 하고 주식시장 떠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시장의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월요일 날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방향성 우리가 지금 뭐 7천 간다 이것보다는 9천 갈지 10,000 갈 건지 얼마 전에 그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죠. 크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이 힘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많은 투자자분들과 그렇지 않은 투자자분들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동안 많은 비중으로 보유를 해오셨는데 수익이 나고 있다면 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좀 버텨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죠. 충분히 수익이 나서 난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한다면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비중이 낮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지 않았던 분들이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분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이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 삼성전기라든지 올라온 기업들도 있겠지만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에서 85%의 기업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종목들은 계속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6거래일째, 7거래일째 음봉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대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초가에 밀릴 겁니다. 이걸 매도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매도를 한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매도할 수도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온다면 저는 거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우리가 2주에서 한 달 정도 본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저점 위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중에서 일부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이 종목들이 내재 가치가 너무 좋다. 조선주, 뭐 화장품 이렇다라고 한다면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다만 뭐 시가총액이 1,000억입니다. 하루에 1일 거래대금이 20억이 안 됩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좀 용기를 내서 넘어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